자, 오늘 신규 상장된 삼익제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익제약 이게 우선 이 회사가 뭐하는 회사인지부터 살펴보게 되면요, 삼익제약 전문의약품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뭐 이 약들, 이 유명한 약들 있지 않습니까? 한국인들 다 아는 약들, 뭐 약은 아니면 동아제약의 바카스, 뭐 보령제약의 겔포스, 삼진제약의 개보린, 뭐 그래서 이제 우리들 옛날부터 판피린, 판콜,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활명수 이런 유명한 약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 약국을 통해서 약국에서 일반인들이 손쉽게 아무나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약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전문의약품이라는 건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얘기라는 얘기예요. 병원 가서 처방전 받아가지고 사시는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약 이렇게 사면 뭔지 알 수 없는 이런 약들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약들, 아직 이름도 모르는 약들 이런 거 다 담아주죠. 무슨 성분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그런 약들을 중심으로 파는 회사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 소비 이제 일반 약국을 통해서 파는 약들이 아니기 때문에 매출이 그렇게 대단히 많지는 않고, 매출이 많지 않은 대신에 이익률은 뭐 나름 꽤 괜찮은 이익률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서울 시내 같은 데 보면 그 대형 병원 있지 않습니까? 지방에도 이제 큰 도시는 대형 병들이 있을 테고요. 그 대형 병원 주위에 잘 보시면, 대형 병원 주위에 조그만 그 건물에 그 조그만 제약사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데 같은 경우가 주로 이제 일반인을 상대로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주 매출이 대형 병원 중심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예 회사 자체가 대형 병원 옆에 있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전문 의약품 회사에서 지금 언뜻 생각나는 게 뭐 태극약품 같은 경우, 그런 경우들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있죠. 태극제약 저기 부여에 있는데 이런 거 지금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이름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 이런 거.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데 태국제약은 도미너 크림이 있어서 요거 가지고 광고가 간혹 나오기는 하죠. 이제 여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수준에도 못 미치는 기업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마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절차를 통해서 상장한다 그러면 이건 상장이 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기업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스펙 상장입니다. 스펙 합병이에요. 기업 합병, 스펙을 통해 가지고 합병해서 이렇게 들어온 기업이죠. 자, 요 케이스 보게 되면 이제 가장 눈에 띄는 부분들은, 우선 회사 자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뭐가 눈에 띄냐라고 하면, 자, 여기서 보면은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뭐 이런 거 같은 경우 우리 제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열진통소염증제에서 뭘 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흔히 잘 아는 해열진통소염제들 약들 그런 거 파는 게 아니고 병원역 하는 거예요. 가장 눈에 띄는 거 CMO인데요. CMO라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안 돼요. 1분기에 매출액이 140억 나왔답니다. 140억. 1분기 매출 140억. 영업이익 10억. 당기순이익 10억. 그렇죠? 이러면 이익률이 10%가 채 안 되는 기업이죠. 이렇게 이런 거는 지금 볼게.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는 지금 신약 R&D에 집중하고 있어. 전문 약품이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조그맣게 하긴 할 겁니다. 근데 크게 돈이 될 만한, 우리가 제약 배우면 보통 한 방에 그래서 신약을 만들어 가지고 기술 이전하는 그런 거하고 틀려요. 그런 쪽의 기업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게 이거죠. CMO. 근데 CMO라기에는 이 매출 140억 가지고 CMO 해가지고는 그렇게 크게 볼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 기업의 경우는 회사 자체로는 전혀 볼 게 전혀 없어요. 살펴볼 게. 근데 딱 하나의 메리트가 있죠. 시가총액이 낮아도 너무 낮아요. 시가총액이 800억밖에 안 됩니다. 시가총액 800억이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현재까지 모르고 있는 분야, 그래서 신약 같은 쪽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자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저런 쪽에서 뭐가 나온다든가, 혹은 CMO를 열심히 해서 여기서 조금 늘린다 그러면 시가총액 800억짜리 제약 같은 경우는 금방 올려 들어가죠. 그나마 지금 올라와서 시가총액, 지금 주가가 지금 스타트 시가 쪽에서 시작해서 30%가 올라 있거든요. 30%를 올라와가지고 800억 했으니까 이 아래쪽 같은 경우 600. 한마디로 싼 맛인 겁니다. 이게 간혹 이런 기업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으로 상장 타이밍이 정말 좋았던 종목으로 제가 꼽았던 게 이 종목이죠.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뭐 시장의 문이 그냥
활짝 이렇게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웬만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직상장 IPO 신청하면 문 다 열어줘 버리잖아요. 기술특례 이런 거 가지고 붙여가지고 그냥 다 열어줘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펙으로 상장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급에도 안 되는 종목이 주로 스펙 상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제가 이건 뭐라고 설명을 드렸었냐 그러면 이건 상장 운이 정말 좋은 종목입니다 라고 해드렸죠. 왜 그러냐 그러면 자, 이 기업이 원래 정상적으로 상장이 됐다라고 하면 올해 5월달에 상장이 되는 게 아니라 3월에 상장이 됐어야 돼요. 그러니까 3월에 상장이 되면 3월에는 오가노이드라는 단어 자체가 사람들이 몰라. 오가노이드가 뭔지도 모르고 있던 그런 시절인데 이 종목이 상장되기 직전에 오가노이드가 동물 실험 페이지라는 걸로 해서 오가노이드 재료가 빡 뜨면서 테마가 떴거든요. 거기서 딱 상장이 됐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상장 기업이 너무 몰리는 바람에 원래 상장 심사가 2달에 끝나도록 되어 있는데 규정상으로는 상장 심사를 할 종목이 너무 많아. 회사가 너무 많이 몰려있다 때문에 2달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보통 4달 걸리죠. 상장 예비 심사가 4달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원래 순서에 대해서 한 2달씩 뒤로 늦춰진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 순서로 했다 그러면 오가노이드라는 것 자체를 인지도 못하고 있었을 사람들이 얘가 상장될 때 이때 오가노이드가 빡 이슈가 돼가지고 떠있던 상태니까 이렇게 올라 들어간 거고요. 이 삼액제약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는데요. 삼액제약 같은 경우에 자 최근에 지금 상장 종목들이 굉장히 숫자가 적었었죠. 최근에 상장된 신규 상장된 종목들이 숫자가 상당히 적었었잖아요. 가장 최근에 상장된 종목이요. 명인제약하고 S2W입니다. 명인제약과 S2W가 마지막에 상장된 건데 바로 직전 상장 종목이 명인제약 이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여러 번 분석해 드렸죠. 위쪽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다라고. R&D 비용이 저렇게 적은 회사가 무슨 안 된다라고 얘기 드렸던 거고요. 이게 지금 10월 1일 날 상장이 됐고요. 이 종목 바로 앞에는 S2W였죠. 자, 이 종목 9월 25일에 상장이 됐고요. 그래서 중간에 지금 갭이 붕 떠요. 그럼 올해 상장된 종목들, 스펙 같은 종목들을 제외하고도 보면 지금 9월 달까지 해서 보통 한 달에 대략 한 6개 정도 종목들이 6개에서 7개 정도 종목이 상장이 됩니다. 매달 스펙을 제외하고요. 스펙 제외하고 한 6개, 한 달에 6개 정도의 종목이 상장이 돼요. 그런데 이번 요 시기에는 지금 지난 한 달 동안에는 지금 오늘이 27일이잖아요. 지난 한 달 동안에는 딱 한 종목 상장이 된 겁니다. 명인제약 하나. 자, 얘가 9월 25일이니까 지난 한 달 동안에는 명인제약 단 한 종목밖에 상장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고 그리고 지금 지수가 얼마? 4030. 그래서 이런 효과들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상장 종목이 신규 IP 상장 종목이 없었어. 신규 상장 종목이 없어요. 그 여기에 지수가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겁나게 싸요. 그래서 이런 모멘텀 가지고 돌아 들어온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앞쪽에 명인제약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 명인제약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앞에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명인제약이 지금 이래가지고 상장시켜가지고 그래서 재무구조 좋고 그 이익 많이 나고 그까지 다 좋은데 너무 비싸다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너무 비싸다라고. 그래서 이거 하는 것도 이번에 상장돼가지고 R&D 비용이 굉장히 낮다고 얘기 드렸죠. 이 명인제약이 돈을 이렇게 많이 버는 회사인데 돈을 이렇게 많이 벌어요. 삼액제약은 아예 수치도 없죠. 돈을 이렇게 많은 돈을 지금까지 이 번 돈들 다 어디다 갖다 썼어? 이 돈 어디다 다 갖다 쓰고 지금 상장시킨 이 돈 가지고 이제 신규 이거 R&D 들어가지고 이제 신약 개발하겠다. 이제? 여태까지 이렇게 돈 많이 쓰던 거 이거 어디다 갖다 빼놓고 이제 이걸 가지고 신약 제약하겠다고? 그래서 광동제약하고 비교를 해드렸죠. 이제 신약 개발해가지고 도대체 언제 신약 나오겠냐고. 그래서 이거 위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10만원 들어갈 때 여기서 했다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밀려 들어가고 있죠. 자, 요런 케이스하고 똑같은 겁니다. 전문의약품 회사다라고 하는 얘기는
전문의약품이라는 회사에게는 기존에 그러니까 이제 이 신약이라든가 새로운 약 가지고 승부를 봐야 되는 건데 이 매출 수준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전문의약품. 그러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사실상 상장되는 것 자체가 목표일 가능성이 큰 겁니다. 상장되는 것 자체가. 그러나 앞에 얘기 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이제 요 다음 뒤로 이제 줄줄이 나옵니다. 지금 이제 쫙 하고 있죠. 핑크퐁 같은 종목들을 비롯해가지고 이제 이 뒤로 줄줄이 이제 이어질 거예요. 요 사이에 신규 상장주 갭 나오는 요 구간에 그러니까 타이밍이 정말 좋았던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래쪽에서 치고다는 반짝하고 강세를 보이는 날에만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이 위쪽으로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되는 종목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온 것처럼 지금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도 사실상 거의 세력주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르는 날과 내리는 날의 구분이 아주 선명하게 납니다. 그러니까 빨간색 나와가지고 양봉으로 치고 나오는 흐름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시가에서 가서 대략 한 3% 잡아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3% 잡아가지고 양봉 그리고 그러니까 시가 기준으로 3% 올라 들어가는 정도에 오른다면 그거는 이제 노리고 그래서 단타 공략 들어가고 반대로 친다 그러면 시가에서 아주 한 3% 밑으로 내려가는 음봉상으로 주가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그냥 빨고 내려가 세력주 형태로 다루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지수가 지금 4030이고요. 올라가는 종목들이 이렇게나 많은 데서 굳이? 그렇죠? 굳이? 그러니까 여기서 힘 빼기보다는 요 뒤에 나오는 종목들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다들 뭐 난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각 증권사들이 아주 이제 신규 상장되는 종목들 IPO 한다 그러고 뭐 다들 막 IPO 한다 그러고 여기도 있었는데 지나가서 끝났는데 각 증권사들이 뭐 IPO 한다고 그러고 뭐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여기 지나갔네요. 여기는 IPO. 그래서 그런 쪽의 종목들 나올 때 될 만한 쪽의 종목들로 하시고요. 여기는 지금 17%, 18% 이 수준이라 그러면 일단 시세가 오늘로 끝났다. 그 다음에 주가가 이제 쭉 이제 다시 밀려 내려오게 된다 그러면 저가쯤에서 다시 한번 퍼올리는 이런 흐름들 나올 테죠. 그런 때 이제 단타 용도 정도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작년에는 신규 종목들을 다 분석해 드리질 않고 신규 종목 중에서 될 만한 놈들만 분석을 해드렸죠. 신규 종목들 중에서 이런 애들 될 만한 애들만 지금도 신고가 들어가고 있는 산일전기, 온코닉 테라피틱스 이렇게 이런 뭐 예를 들면 이런 될 만한 3빌리언 이런 될 만한 애들만 쭉 설명을 드렸다라고 하면 올해는 지금 상장되고 있는 종목들을 전부 다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놈 되는 놈 다 구분해 드리고 있죠. 천재투자TV 쭉 구독, 좋아요 하시고 쭉 살펴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속기 쉬운 신규 상장주 그리고 노려야 될 신규 상장주 다 구분해 드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참고해서 매매하시고요. 그리고 뭐 저런 종목들 뿐만 아니라 지금 종목들 올라가는 거 많지 않습니까? 2차전지도 불타고 있고 갑자기 로봇 불탔고 반도체 가고 전력설비 가고 조선들 날라가고 원전도 가고 이렇게 많이 가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바이오도 다시 올라 들어가고 있죠. 거기에 또 오늘은 또 바이오도 올라가는 날이야. 야, 이 삼액제약 진짜 날 잘 잡았지 않습니까? 오늘은 바이오도 지금 이러고 올라 들어가고 있거든요. 간혹 이렇게 천운을 타고 나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그 운에 너무 혹하시면 낭패를 겪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진짜 좋은 종목들 오르고에 24명의 전문가들이 계속 찾아서 반도체만 종목 아니고요. 로봇만 종목 아니고요. 전력만 종목은 아니고 원전만 종목 아닙니다. 24분의 전문가들이 다 주특기 분야가 다 다르고 접근 방식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류 잘 해두시고 활용을 잘 하게 된다면 반도체 먹고 바로 뒤에서 로봇 먹고 바로 그 뒤에서 2차전지 먹고 차례대로 다 잡아들을 수가 있다는지요. 한 사람이 다 잡아주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반도체 전문가가 반도체 잡아주고 전력 전문가가 전력 잡아주고 로봇 전문가가 로봇 잡아주고 그리고 여기 2차전지 전문가가 또 2차전지 잡아주고 차례대로 다 먹을 수 있거든요. 자, 오르고 활용하셔서 여러분 혼자 할 때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다양화된 수익원의 효과 제대로 누려보시기 바랍니다.